자, 주식회사 대신에 외상매입금을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전자어음 판매를 등록하여 지급어음 명세서에 반영하시오. 우리 수령일은 10월 20일, 그리고 국민은행이고 판매를 등록하라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어음을 등록을 해놓고 불러오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발행할 때. 그래서 원래 과거에 어음책을 받는 시절에는 어음책 넘버가 연결돼서 쭉 한 권에 들어가 있겠죠. 수표책처럼 어음책도 있어요. 그러면 받았을 때 등록해 놓고 불러와 쓰는 방식 쓰는데,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한 매씩 발행을 시켜요. 미리 받아두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전자어음인데, 시험에서는 어음 등록하라고 적혀 있으면 등록하는 건데, 그런 말 없으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등록이 되어 있는 건 불러왔을 거예요. 자, 근데 등록하라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등록도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어떻게든 우리는 전표 입력하는 거 먼저. 그럼 10월 20일 날 외상매입금을 어음 발행해서 갚는 거니까 10월 20일 날 차변에 외상매입금 주식회사 대신, 자, 금액이 안 보이시죠? 금액이 130만 원이네요. 대변에 지급어음 대신 130만 원이다. 자, 130만 원으로 쓰고, 자, 여기까지 하셨죠? 그럼 이제 어음 등록을 할 거예요. 여기 어음 등록 버튼 누르셔도 되고, 기능 모음에 여기에 어음 등록 누르셔도 되고, 여기 눌러도 되고, 여기 눌러도 되고. 자, 그럼 어음 등록 눌러서, 자, 문제에서 어음 수령 일자가 2020년 10월 20일이고 어음 종류는 우리 4번 전자어음이죠. 4번 전자어음이라고 하고, 아이고. 자, 금융기관은 F2번 눌러서 국민은행이고. 자, 어음 번호가 앞쪽에 두 자리는 일반적으로 한글을 쓰는 거고 뒤에만 쓸 거예요. 지금 전자어음은 번호로만 되어 있는데, 전자어음 말고 우리 그냥 일반 약속어음이나 수표들은 우리가 앞에 가나 적혀 있고 쭉 숫자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 가나 이런 걸 앞에 쓸 거고 뒤에는 번호만 쓸 거예요. 그럼 어음 번호 제가 옆에 아래쪽 적어뒀죠. 번호는 004 2020 1020 지금 10월 20일 1234 56789 그리고 합니다. 이렇게 어음을 먼저 등록을 하고, 어음을 먼저 등록한 후에, 자, 쓰셨으면 아래 이제 등록 버튼 클릭하고, 자, 또 계속 등록할 거냐라는 건데 우리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아니요라고 할게요. 또 있으면 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음 등록했으니까 이제 또 자금 관리를 실행해야 되겠죠. 이번엔 지급어음 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 F3번 자금 관리. 이제 F3번 좀 익숙해지죠. 그냥 어음이든 뭐든 아래쪽에 뭐 쓰려면 F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금 관리에서 지금 우리가 대변의 지급어음이니까 발행 이제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어음 번호 칸에서 F2번 누르면 방금 등록해둔 어음이 나올 거예요. F2번 누르면 방금 등록한 어음이 나올 거예요. 남았죠? 그러면 확인 누르고, 그럼 발행은 지금 10월 20일자로 할 거고 만기만 내가 써줘야 되겠죠.
2021년 1월 12일이다. 국민은행 당좌라고 어음등록 때 써뒀기 때문에 이렇게 써두면 이제 어음관리대장 어음현황 수불부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음등록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사무관리까지. 자, 다음 이번에 10월 24일 주식회사 한성에 발행한 전자어음 3,080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 결제되었다. 예, 알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음 만기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과거에 한성한테 발행한 적이 대변의 지급어음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 국민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죠. 그럼 10월 24일 날 차변의 지급어음 주식회사 한성 3,080만원 대변의 당좌예금 국민은행 3,080만원 이렇게 쓰고 자, 다음 이제 지급어음에 또 코스 올려놓고 F3번 자금관리. 자, 이제 결제하는 거니까 결제고 자, 어음번호에서 F2번 누르면 주식회사 한성한테 오늘 10월 24일 만기 어음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선택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지급어음 관리는 어려운 거 없죠. 발행하면 등록해서 만기 써주고 돈 빠져나가면 이제 얘 돈 빠져나갔다고 선택해주면 지급어음 현황에 얘네들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도 끝이에요. 자, 지금 이게 어음의 자원 관리한 거예요. 잠시만요. 이제 48페이지로 오셔서 48페이지 이제 고정자산 등록하고 이 고정자산 등록한 걸 이제 결산에 반영하는 거예요. 등록한 걸 결산에 반영할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5개를 일단 우리가 입력을 할 건데 지금 301번 차량에 별 표시가 붙어 있죠. 문제에 별 표시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 앞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한다고 얘 등록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 빼고 하라고 별 표시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첫 시작할 때 하나 등록했잖아. 그죠? 자, 그럼 얘네들 4개만 여기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그냥 엔터 치면은 계정 과목 쓸 수가 있으니까 엔터 쳐버리면 자 여기로 와서 자 이제 그냥 쭉 보고 쓰는 거예요. 일단 4개만 건물 101번 공장 건물 취득 일자 기초가액은
8,900만원, 감가상각은 2,200. 정해법이고 20년. 이번엔 자, 경비구분 정확하게 여기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자료 입력에서 불러올 때 500번대 800번대를 구분해서 갈 거니까 여기 경비구분, 지금 여기에 경비구분 500번 800번 적혀있죠 문제에. 이거 보고 500번 800번 꼭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기계장치 201번 기계 1. 우리 입력하시면서 비품은 올해 취득한 거죠. 올해 취득한 거니까 신규 취득 증가에 써줘야 돼요. 여기에 올해 취득한 거는 신규 취득에 써줄 거예요. 그리고 얘도 정률법이고 5년. 얘는 800번대. 개발비 자, 지금 개발비 바로 설명해도 될까요? 지은씨 왔네. 지은씨 QR코드 찍어야 되지. 아니 QR코드 찍어 준비해. 화면 바로 올려줄게. 자, 우리 개발비는 여기 기초가액이 감가상각한 후의 금액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 보면 300만원이 취득금액이 적혀있죠. 300만원이. 근데 감가상각이 60만원 됐대. 그럼 장부금액이 얼마죠? 240이겠지. 우리 무형자산은 직접법으로 생각하잖아. 그죠? 그럼 지금 300에 샀는데 60 달았다고 적혀 있는 거니까 여기에 먼저 여기 개발비에는 기초가액이 240만원이 되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60만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스마트 A라 틀린 게 아니고 K랩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모든 프로그램이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얘만 특이한 게 아니고 지금 비품도 올해 취득한 거는 여기에 쓰고 얘는 여기에 쓰고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들 지금 어떤 금액 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1월 1일 날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이 기초가액이다. 전기말까지 60만원 깎여서 240 적혀 있을 거잖아요. 얘는 올해 샀으니까 1월 1일 날 없었거든. 그래서 여기 안 쓰고 신규 취득에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기초가액이 1월 1일이잖아. 1월 1일 날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 쓰는데 얘네들은 취득원가 그대로니까 썼는데 무형자산은 240이다. 그리고 이제 얘도 정해법에 5년간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입력 다 되셨죠? 자, 이제 이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K랩에 없었던
스마트 A에만 꼭 해야 되는 행동. K랩은 뭔가 불러오거나 하는 작업을 안 해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 A는 무조건 뭔가 작업을 해줘야 나중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버튼이 있죠. 그죠?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결산월을 12월로 꼭 써주고, 12월, 여기 12월, 그리고 엔터 치면 12월 상각비가 자산별로 보시면, 아이고, 예, 자산 클릭하면 여기에 12월 상각비가 나오죠. 자산들 노란색 있는 애들 클릭하면 나올 거예요. 다 나와요. 여기.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얘를 X 누르고 창 닫으면서 저장해야 결산 자료 입력에서 불러와줘요.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아직 저장 안 했어요. 그럼 이걸 화면만 보세요. 우리 결산 자료 입력에서 얘도 이건 이따 볼 거니까, 자, 얘의 기능 모음에서 감가상각 반영 누르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방금 그 작업을 해야지만 여기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저장 안 하고 그냥 아니요라고 누르니까 얘가 안 나오죠. 이거는 여기에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서 12월 달로 해서 창 닫으면서 저장 버튼 눌러야지만 여기에 얘네들이 떠요. 그래서 방금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게 하려면 꼭 여기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돼요. K랩엔 이게 없다 보니까 그냥 하면 나오는데, 입력하면 나오는데 얘는 이걸 해줘야 나와요. 그래서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그리고 얘를 12월로 안 하고 다른 달로 내가 잘못 쳤죠. 그러면 꼭 기능 모음 눌러서 조회월 삭제 전부 다 치우고 다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얘를 내가 8월 달로 하면 감가상각비 계상을 8월 달로만 잡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 달 걸로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저장까지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자동 결산 문제로 가서 자동 결산 자료 입력. 자, 우리 결산 문제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A에서 수동 자동 결산하는데 우리 K랩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대손 충당금 설정 보충액을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거 하고, 그리고 법인세 계산할 때에 그때 선납세금은 수동 결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장부 조회를 해서 해야 되겠죠. 지금 이 두 개가 차이점이 있어요. 얘하고 지금 얘. 그럼 지금 우리 문제 보려고 하는 54페이지는 얘는 없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대손충당금 보충액 계산할 때 기말 채권 잔액에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는 거죠. 그럼 대손충당금 보충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이 방법 쓸 건데, 그럼 기말 채권 잔액하고 대손충당금 잔액을 알아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12월 31일 날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 잔액에 몇 %의 대손충당금이다.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 가지고 한다 라고 하면 외상매출금 잔액이 9억 2,770만원 있네요. 이거에 1% 한다면 얘는 927만 7천원이 될 거고, 얘 빼기 지금 잔액이 180만원 있으니까, 그러면 180만원을 빼면 얘는 747만 7천원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결산자를 입력해서 분개하려고 하면 이 결산자를 입력해서 우리 판관비의 아래쪽에 보면 대손 상각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방금 계산한 금액 747만 7천원을 여기다 써주는 방식을 써요. 여기에다가 우리 그 K랩에서는 대손 상각 버튼 누르면 이 금액 계산해서 이게 자동 금액이 들어왔잖아. 계산 반영하면 그 작업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 계산을. 여기는 그런 기능이 없어. 얘 없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법인세도 12월 31일 날 가면 이렇게 선납세금이 있죠. 선납세금이. 그럼 이 선납세금을 항상 조회를 해서 직접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에 법인세 등 999만 3,200원, 대변에 선납세금 999만 3,200원을 직접 분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직접 분개를 꼭 해주셔야 되니까 이 분개는 툴로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원래 이 도전 프로그램으로 세무사의 시험 볼 때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15년, 14년까지인가. 그때 제가 사람들한테 아예 그래서 이걸 외우라 그랬어요. 법인세 등은 998, 선납세금은 136번이라서 998, 236 꼭 분개하라라고. 그렇게 왜냐면 법인세 계산하는 문제는 잘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998, 236 외우라고 분개할 때 꼭 써라고 애들한테 외우라고 할 만큼 했던 문제니까 꼭 이건 수등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봅시다. 자, 9월 4일 납부한 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정리 분개를 수행하시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는 자, 시험마다 특성이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얘가 9월 4일 날 보험을 납부를 했죠. 9월 4일 날. 그러면 무조건
일반 전표 9월 4일 날 가서 어떤 계정 과목 처리했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야 돼요. 자산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뭐 이런 말 없어요. 없으면 여러분이 직접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했는지를 보러 가서, 근데 보러 가면 얘가 더 쉬워. 왜냐면 아래쪽에 여러분들 화살표 돼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화살표 누르면 위에 보여요. 분계. 이게 아래쪽에 화살표 있죠. 이거 누르면 분계 보여요. 그럼 좌측에 보험료라고 적혀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 지금까지 분계되어 있는 거 반대의 보험료라고 쓰는 게 우리 할 일이잖아. 그럼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면 대변에 보험료, 그리고 얘 800번대로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여기에 쓸 금액하고 차변은 선급 비용이 될 건데, 근데 이번에 일할 계산하라 그러네. 양편 넣기라는 건 9월 4일도 넣고 9월 4일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366일이 되도록 계산을 하겠다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보험료를 대변에 쓴 거는 보험료 취소하겠다는 건데, 보험료를 취소하는 이유는 내년 거니까 취소하겠죠, 올해.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120만 원을 가지고 내년분을 이제 1할 계산을 할 건데, 그럼 내년이 며칠이야? 9월 4일까지 하면 일단 181일이 나오겠죠? 181일. 자, 보시면 내년은 30일, 옆으로 쓸게요. 28일, 30일, 31일, 30일, 31일. 일단 6개월이죠. 아니다, 내가 왜 이렇게 써? 31일, 31일, 30일, 31일, 30일. 그죠? 상반기는 181일이고,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은 4일.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247일이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지금 제가 뭐 썼는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날짜 쓴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계산한 이유가 366분의 247 이거 해야 되니까. 그러면 80만 9,836원이 나오겠네요. 그냥 곱하기 247 나누기 366 하면 되겠죠. 그럼 지금 이 금액 구한 이유가 여기다 쓰려고. 여기 이렇게 분계가 들어가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12월 31일 날 대변의 보험료, 차변의 상급비용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계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은 베스트 주식회사에서 2019년 5월 1일 차입할 US 달러 20만 달러이다. 상환 예정일은 2024년 4월 30일이며 적용할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지금 외화니까 전기에 차입했으면 전기 말에 평균을 내뒀겠죠. 평균 환산을 해뒀겠죠. 그러면 전기 말 장부가액은 20만원에 1000원. 그러면 2억 원이네요. 그죠? 그럼 단기말 환산 가액은 2억 2천만 원이네. 항상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써놓고 이제 전기말 장부에 적혀 있던 걸 지금 올해 기말 2억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 높일 거고, 다음 계정 과목 확인하는데 외화 장기 차입금이네요. 그럼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베스트 주식회사 2천만 원. 그럼 빚이 늘어났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다. 2천만 원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3번.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자, 원재료는 우리 1000만원 있고 900만원. 제품은 2700, 2700 문제없네요. 원재료만 100만원치 50개가 줄어들었어요. 원재료만. 근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비정상분이다 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비정상 감모 손실은 우리는 수동계산으로 금액을 써줘야 되겠죠. 그럼 대변에 원재료고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이건 어느 프로그램이든 불변이에요. 금액 100만원만큼 없어지고 차변에 이거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다. 100만원 이렇게 쓰고, 그렇죠? 자, 다음 4번은 고정자산 등록하는 건 계산할 건데 방금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했죠? 월별 감가상각비 계산. 그건 이제 자동 계산할 준비 끝났고,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네요. 법인세 문제가 나오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선납세금 확인해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선납세금 확인해서 잔액을 차변에 있으니까 얘 대변에 보내서 법인세라고 써주는 거예요. 얘를. 자, 그럼 우리 대변에 선납세금 이금에 차변에 법인세 등 이금에 이렇게 이 금액을 먼저 수동결산으로 처리를 해주고, 다 되었으면 이제 우리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갈게요. 수능에서 항상 해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결산 자료 입력에 가서 엔터 치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창이 뜨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 원가로 매출 원가를 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창이 떴으면 시험 때는 안 뜰 건데 만일 뜬다 하더라도 F1번 눌러서 제품 매출 원가 선택하고,
제품 매출 원가. 그리고 원가 경비는 당연히 우리 500번대 쓰죠. 600번 700번 안 쓰잖아. 500번대니까 1번 500번대라고 이렇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를 제품 매출 원가로 쓸 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지금 저처럼 똑같이 여기 이제 제품 매출 원가가 들어오게 돼요. 그럼 우리 FAT 1급은 산기업이죠. 그 창 뜨면은 취소해 버리면 돼요. 원가 통제가 없기 때문에 안 써도 돼요. 거기는 TAT 2급은 만약에 뜬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안 뜰 거지만. 자, 그럼 이제 우리 결산 문제 보면 3번 있죠. 기말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할 때 감모손실은 무조건 실제 재고액 쓰는 거죠. 감모손실은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쓰는 거죠. 그럼 우리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900만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900만원 쓰고, 다음 기말 제품 재고액에 2,700만원 쓰고. 다음 고정자산 등록을 우리 여기에 반영할 거예요. 그러면 기능모음 클릭해서 감가상각 반영을 누르면 지금 우리가 5개 등록되어 있는 것들 있죠. 무형자산은 옆에 탭에 되어 있으니까 만약 입력했는데 안 들어온 건 경비 구분을 800번대나 500번대로 안 하고 다른 번호 쓰면은 여기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결산 반영 버튼을 클릭하고, 그럼 지금 여기 500번대로 들어갈 감가상각비와 여기 판관비에 있는 감가상각비 얘네들이 다 들어왔어요. 방금. 자, 그리고 이제 법인세 문제는 화면 제일 아래로 내리면 지금 우리가 수동결산한 금액이 들어와 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문제를 보면 문제에 법인세가 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K랩의 추가 계산액하고 똑같은 라인이에요. 그래서 3천만원에서 93,200원을 뺀 나머지 금액 26,800원을 아래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K랩 때는 선납세금 옆에 있는 거 보고 쓰고 추가 계산이 썼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나머지 법인세만 해주는 걸 여기서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법인세가 3천만원이다 라고 문제하고 동일하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선납세금 정리 안 하면 얘가 아예 없어요. 칸이 그냥 법인세 계산만 있지 이 라인 자체가 아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꼭 수동 결산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끝났으면 우린 여기에서 얘도 최고의 생명은 얘 전표 추가. 전표 추가 안 하면 난 붕괴 안 했기 때문에 하나도 입력 안 한 거예요. 그럼 전표 추가를 클릭하고, 자, 결산 붕괴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면 끝이에요. 여기는 뭐 자동 결산 붕괴 완료 이런 글자 안 적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얘도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계산까지 끝이 났고, 자, 마지막으로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작성하기 60페이지 있죠. 자, 60페이지로 가서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쓸 거면 자, 얘도 똑같아요. 제조업이니까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 열고 엔터 치면 12월. 다음 손익계약서 열고 엔터 치면 12월.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열어서 지금 이 순서가 위에 적혀있는 예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약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이 순서예요. 자, 그럼 여기에 처분 예정일 하고가 문제 여기 적혀있죠. 이 정보 보고 먼저 단기 거는 당연히 올해 사업하고 내년 2월 28일, 정기 거는 올해에 처분했고 날짜를 써주고, 다음 아래에 현금 배당, 주식 배당, 먼저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여기에 3천만원, 1천만원 쓰고, 그리고 상법에 의해 이익준비금을 최소 적립한다. 상법에 의한 이익준비금이 최소 적립이 현금 배당, 금전 배당의 10%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300만원이다 라고 써주라는 이야기죠. 우리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으로 금전 배당의 10%를 최소 적립해야 되잖아.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얘도 전표 추가 똑같이 앞에 코드 번호 있는 이유가 이 계정 과목으로 분개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전표 추가해서 확인하면 얘도 끝난 거예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마지막 재무상태표는 뭐 시험 때도 열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하던 거죠. 얘는 이제 순서대로 원래 시산표 차변 대변 안 맞는 거 있는지 확인하고 재정원가 명세서 손익계약서 지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약서 하고 그 다음 재무상태표 여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끝이에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또 파일 제가 두 번째 드린 거 있죠? 2부 중에 두 번째 파일 그게 이제 우리 부가가치 신고서 하고 매매치 전표하고 신고서 작성하고 하는 거니까 그거 이제 이 다음 시간 볼게요.